온라인 판매하다가 나만의 제품을 제조하고 싶었던 분들,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속성의 뮤진이입니다. 오늘은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알려드릴게요. 위탁 판매하시고 나만의 상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 역시도 이걸로 제품을 제조를 했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잘 압니다. 제가 할 때는 한도가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사업명은 희망 리턴 패키지이고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는 끝났고 지금 4월 9일부터 29일까지 2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받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대표님들도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고 같이 공고문을 봐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 재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모집이고요. 4월 9일 날 공고가 되었어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즉, 신규가 아니라 사업자를 이미 낸 분들입니다. 폐업하신 분이나 폐업 예정자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내용은 기본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받고 심화 교육으로 민간에서 대면으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자, 중요한 건 돈이겠죠. 여기 사업화 자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대 2,200만 원까지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이 있고 유망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좀 일반에 해당되실 것 같아요. 일반 업종은 이미 폐업하신 분들에 한해서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업종 전환은 현재 사업자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싶다 할 때 업종 전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 업종은 같고 품목만 다르게 해서 업종 전환을 인정받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업종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점. 자, 그럼 지원금을 봐볼게요. 내가 2천만 원의 나의 비용을 넣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만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도 1,000만 원이 되고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500만 원이 된다 그러면 500만 원만 하고 정부 지원금도 500만 원이 되고 나의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금액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2배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관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창업 신규가 있고 업종 전환이 있고 창업 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 계획서를 써야겠죠. 먼저 자기 역량 기술서를 쓰셔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자의 의지를 보는 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저는 잘하는 거 없는데 이번 사업이 된다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문구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밑에 신청 업종, 시장 조사라고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만들지, 운영을 할지를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내용들을 채우면서 제 제품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제조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막상 나만의 제품을 제조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로고 만드는 업체, 사진 촬영하는 업체, 공장 미팅 정신없어요. 스케줄도 막 섞이게 되고 내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사업 구체화도 되고 지원 사업도 한다고 생각하면서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보세요. 어떤 거 만들고 어떤 고객에게 이걸 판매할 건지 쓰라고 나옵니다. 내 제품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더 명확해지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제품이에요 보다 1인 가구들, 요가맘,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정하면 유형과 특징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구매 생산 계획은 공장과 어떻게 제조를 해서 생산할 건지를 쓰는 건데요. 지원사업, 계획서 보신 분들은 이 과정을 도표로 그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판매 계획입니다. 이 서류를 보시는 분들이 실현 가능할지를 여기를 보고 판단하겠죠. 배점이 높은 만큼 판매 계획을 잘 써주셔야 돼요. 막연하게 상품 등록해서 팔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나름 분석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판매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은 위에 달아둘게요. 온라인에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쓰는데요. 거점 정해져 있죠. 체험단, 광고, 쇼핑몰 행사 등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써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원 사업 중에는 내 제품을 백화점에 배치할 수도 있고 전시회도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추가적인 지원 사업들을 써주면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조성 계획입니다. 유통을 할지 이런 걸 써주시면 돼요. 3PL을 이용할 거고 출고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후 기대 효과는 여기 이미 힌트가 다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요. 실제로 견적을 안 받아봐서 이걸 어떻게 채울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를 하나 둘 채워보면서 돈 지출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사업화 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화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집행 비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증평가라고 해서 만약에 나의 상표 등록을 한다 그럼 지재권, 인증 취득, 시험 성적서 의뢰 비용. 저도 시험 성적서 의뢰 비용을 이걸로 썼었어요. 몇백만 원 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죠. 또 매장 모델링. 근데 우리는 온라인 판매이니까 좀 해당되지 않겠죠. 또 브랜드 개발, 로고 개발을 이 비용으로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단 내가 개발하고 나한테 청구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제품 개선. 여기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을 샘플링하는 비용으로 지출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마케팅 홍보. 마케팅 홍보 비용에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온라인 팔로우. 내가 상품화한 제품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 제작하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는데 어떤 상품 판매 수수료가 발생된다 그러면 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사업이 좋긴 한데 자기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여기 집행 비목을 확인하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자, 다음은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나의 부담금이 2천만 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이 된다 했죠. 그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사업장 임차료, 시설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인건비는 대표자와 직원 인건비로 1인 1개월에 206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 등록지 소재지에 한해서 임차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인건비와 사업장 임차료는 어차피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내가 사용할 금액을 조금 우회한다 생각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업 공고 자체가 상세하게 써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하기 때문에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리적으로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핵심만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몇 번 듣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밑에 댓글로 사업 링크를 걸어 둘게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나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 이런 생각만 했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어떤 트리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트리거가 이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기 내서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뮤진이었습니다.